자, 방금까지 그냥 기본적인 시그마에 대한 기본 태도들 좀 정리했다면 이제는 좀 공식 같은 거. 공식 3개가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기본 공식은 리마인드를 빨리 해보자. 3가지가 있었지. 기본 공식. 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 이거 공식이 뭐였더라? 2분의 뭐 곱하기 뭐 동서가? 대답이 없군. 2분의 nn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왔었을 거다. 물론 얘는 어차피 이거 K에 대한 1차식이니까 무슨 수열이라고 봐도 괜찮고 1차식?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봐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이 1이고 맨 끝이 n이니까 n 더하기 1의 반띵. 여기가 한글로 무슨 균? 평균 곱하기 뭐? 항수. 그치? 등차 수열하면 평균 곱하기 항수였지. 라고 받아들여도 당연히 될 거다. 야, 이 정도는 상식이지 얘들아. 1부터 10까지 합은 얼마? 55. 뭐 그거 기준으로 뭐 9까지의 합은 10 뺐으니까 45. 뭐 11까지의 합은 11만큼 더하니까 66 정도는 기억해두면 좋고 뭐 나머지는 계산하면 되겠지 뭐.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식은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의 이석이어 부를게. K의 제곱 뭐였냐? 진심? 6분의 자, 이렇게 됐었고, 그지? 외우는 방법은 요 앞에 있는 2개의 숫자를 더한 걸 뒤에다가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실제 숫자 할 때도 편하죠. 예를 들어서 시그마 1에서부터 6이면 6, 7 질러놓고 13, 7, 8 질러놓고 15, 뭐 9, 10 질러놓고 19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 세제곱 공식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k의 세제곱. 동준아 어떻게 되더라 공식이? 2분의 n괄호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다 가 있었을 거야. 맞죠? 그래서 좀 특징이라면 이 세 공식 다 공통적으로 무엇을 같이 갖고 있냐면 2분의 n괄호 n 플러스 1을 다 같이 갖고 있단 말이지. 맞나?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복잡한 식. 예를 들면 이런 거.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k의 제곱 더하기 k. 이것을 n에 대하여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런 걸 할 때 당연히 어차피 2분의 뭐 곱하기 뭐는 묶이겠거니 nn 플러스 1은 묶이겠거니 정도는 알고 있으면 식변형하기가 편하겠지. 한번 해보지 뭐. 자, 얘는 자 바로 가볼게. 2분의 nn 플러스 1을 한번 묶어보자. 그럼 k제곱 이거 보시면서 하면 돼. 이거 묶어내면 뭐 남았냐? 3 남았고 또 뭐 남아? 2n 플러스 1 남겠다. k는 그냥 얘네 다 묶였으니까 여기 뭐라고 쓰면 돼? 1이라고 쓰면 되겠다. 하고 봤더니 분자부터 먼저 써볼까? n이랑 n 플러스 1이고 여기 통분하면 뭐 됨? 2n 더하기 4됨. 반띵 해볼까? 반띵을 얘랑 죽여버릴게. 그러면 여기 그냥 n 플러스 뭐라고 쓸 수 있고 2라고 쓸 수 있고 얘 약분됐으니까 분모에는 뭐만 남아? 3만 남아. 그치? 그래서 얘도 꽤 뭐 종종 보는 공식이긴 한데 외우라고는 절대 안 합니다. 그냥 그때그때 할 수 있으면 돼. 어차피 뭘로 묶일 거니까 2분의 nn 플러스 1로 묶일 거니까. 오케이? 자, 기본 공식은 그렇습니다. 물론 요 k제곱을 어떻게 증명하냐라는 그 증명 방법도 원래 교과서엔 서술이 돼 있고 원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아. 그래서 내가 박스 밑에다가는 써놨어. 근데 뭐 요거 자체가 뭐 학교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 안타깝게도. 그래서 혹시 뭐 학기 시작해가지고 뭐 수행평가 같은 걸로 쪽지 시험을 본다. 그럴 때는 그때 또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외우시면 되고 일단 넘어가지 뭐. 나 이제 너무 어려운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넘어가 보자. 그 대신 중요한 얘기는 할 거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옵시다. 자, 얘들아 당연한 얘기야. 이 공식은 당연히 아래쪽이 1이고 위쪽이 n 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막 시작이 2부터인데 끝이 n 플러스 1인데 그냥 무식하게 저 공식 그대로 때려박으면 되는데 당연히 안 될 겁니다.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시작이 1, 2 아니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게끔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고 이 두 가지는 둘 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봐봐. 시그마, 예를 들어서 K가 M 플러스 1부터 N까지의 AK야. 머릿속으로 뭐부터 뭐까지 합인지 상상하고 대답하십시오. 얘는 1에서부터 N까지 다 질러놓고 뭐부터 뭐까지만 빼면 되게 1부터 M. 그치? 왜냐면 M 플러스 1부터니까 M까지는 없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M까지를 뺀다. 면 이제 시작이 1로 맞춰졌으니까 둘 다 공식을 쓸 수가 있겠네. 맞나? 아니면 두 번째는 시그마의 평행이동이라고 쓸게요. 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도 중요하기 때문에냐면 미적분 1에서도 중요합니다. 아직 미적분 1 적분 쪽을 선행 안 했을 테니까 내가 말은 안 하겠지만 미적 1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아마 분명 듣게 될 거야. 내 수업이면 난 무조건 할 거고 우석쌤 수업도 무조건 하실 거예요. 오케이. 너네 미적분이 어디 나가냐, 진도? 단원명을 몰라. 너 했어? 아니면 그거 해야 돼? 네. 했어? 그럼 물어볼게. 은서야,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야? 아, 아직 안 했어? 안 들어요. 아, 너 안 들어? 너 미적일 그럼 어떻게 해? 오? 개념 수업은? 혼자 그냥 앞에 있는 개념 보고? 아니면 인강 들어? 아, 그냥 일단 문제라도 풀자? 아, 수현아,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야? 미분계수의 정의. 상혁아, 수연아, 너 우리 다음 시간에 미분계수의 정의할 건데 대답 못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무조건 이건 안, 얘기했다, 그지? 그치? 내가 서울대 떨어진 이유. 미분계수의 정의 때문에. 내가 서울대를 면접을 1차는 붙었었거든. 서류는. 근데 이제 면접에 가서 면접에서 실제로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이제 서울대는 면접 방법이야. 막 인성 면접이 아니야. 당신의 자기소개 해보세요.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바로 문제를 푸는데 그때 미분계수의 정의를 몰라가지고 결과적으로 떨어졌거든. 그래서 너네한테 무조건 뼈에 각인시킬 거예요. 수현이도 미분계수의 정의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배우시면. 자, 아무튼 시그마의 평행이동 이게 뭐냐면 예제로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칠판 봅시다. 시작이 0이 아닐 때에 대한 대처법을 한번 해볼 거야. 예를 들어 시그마 K가 0부터 6까지의 2K 플러스의 3 이라는 걸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 자, 첫 번째 방법. 당연히 나 1부터 하고 싶어. 그러면 0일 때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0일 때만 따로 생각해보면 K가 0이면 숫자 얼마야? 숫자 3이야. 그러니까 3만 떼놓고 보면 시그마 K가 이제 뭐부터라고 쓸 수 있어? 1부터 6까지라고 쓸 수 있고 2K 플러스의 3이겠네. 한번 답이나 구하게 이석이가 마무리를 해볼 겁니다. 자, 2K니까 2 곱하기 공식 적용해보세요. 2분의 6, 7. 그 다음 플러스 여기 3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18. 이것도 많이 처음에 계산 실수 많이 하지. 그냥 3 쓰면 안 되고 3이 계속 몇 번 있습니다 라는 뜻이니까 6번 있어요 라는 뜻이니까 18이라고 써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수연아 마무리 계산 좀 해봐. 딴청 피우지 말고 내 수업을 들어. 2 지우시면 6, 7에 얼마고? 이거 여기 18이야. 덧셈 해보세요. 63. 일단 63이 정답이다. 자, 그런데 이 시그마의 평행이동이라는 걸 설명해 볼게. 복습. 우리 도형의 이동 고1 때 배웠어. 어떤 도형을 x축으로 플러스 1평에 이동하면 식에는 x 대신에 뭘 집어넣지? x-1 집어넣지? 실제 평행이동 방향이랑 식은 생김새가 반대로 돌아갔었잖냐? 똑같아. 봐봐요. 나 지금 0부터 6까지의 합을 하고 싶은데 공식 쓰려면 시작이 뭐였어야 돼? 1이었어야 돼. 그래서 0, 6을 딸깍하고 한 칸 더 밀어볼게. 그러면 시그마 1에서부터 뭐까지로 바꿀 수 있어? 딸깍했으니까 끝에도 딸깍해야지. 얼마? 7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건 x축으로 플러스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이미지야? 1만큼 평행이동한 이미지야. 그럼 식은 거꾸로 k 대신에 k 뭐가 들어가야 돼?
아니지. 방금 말했잖아. x축으로 1만큼 평행이 더하면 식에는 x-1이 들어가는 것처럼 덧셈도 딸깍 하나 밀었으면 식은 k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 k-1이 들어가야 돼. 한번 너고 암산해 볼래? 2k 하고 뭐가 될까요?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돼? 그러면 이제 요거는 충분히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됐네. 빠르게 공식 정해보자. 2 곱하기 상여가 뭐야? 2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8 더하기 7. 자, 7, 8에 56이니까 56 더하기 7은 63이다. 됐음? 여러 가지 계산 방법, 도구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든 이렇게든 마음에 드는 쪽을 빨리 몸에 장착해서 오늘 숙제 풀 때 계산 잘 해보시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시그마 3에서부터 7까지의 k의 제곱. 자, 첫 번째 풀이를 해보자. 이 방식으로. 3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싫어. 그래서 나 얘를 그냥 일단 1에서부터 7까지의 k의 제곱으로 질러버릴래. 그러면 뭐부터 뭐까지를 빼야 똑같은 의미가 돼? 1부터 지호의 어디까지? 2까지의 k제곱을 빼야 돼. 그치? 그래야 3부터만 남을 테니까. 자, 그러면 수현아 공식 정해보자. 불러. 6분의 뭐뭐뭐. 둘이 더하면 돼. 15 빼기. 자, 은서 2에 대해서 2, 3, 5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얼마냐 하면 야, 여기 암산 가능하냐? 해봐. 140. 8 곱하기 15가 얼마? 120 정도는 좀 알아두면 빠르게 20하고 7로 암산하면 좋을 것 같고. 자, 홍민준 여기 얼마야? 5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일단 정답은 135다 이렇게 나와. 근데 이렇게 평행이동을 할 수 있다고? 자, 3에서부터 7에 시작을 당연히 어디로 맞추고 싶어? 공식 쓰려면 1로 맞추고 싶어. 그 말은 x축으로 얼마만큼 땡긴 느낌? 3에서부터를 1로 마이너스 2 한 느낌이지. 그럼 당연히 1에서부터 뭐까지가 되겠냐? 5까지가 될 거고. 이번에는 x축으로 마2 했으면 거꾸로 시계는 뭐가 들어와야 돼? k 플러스 얼마? 2가 들어와야 되겠지. 맞냐? 자, 방금 말한 걸 평행 이동으로 받아들이기가 조금 귀찮으신 분은 이렇게 해도 돼. 얘들아, 시그마라는 공식은 대단한 뜻이 있다 없다? 없어. 그냥 덧셈을 줄여 쓴 것뿐. 그러면 같은 의미면 어떻게 써도 괜찮다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부터 7까지니까 결국 뭐의 제곱부터 뭐의 제곱까지? 3의 제곱부터 7의 제곱까지 하래. 근데 나는 이걸 1부터로 했어. 그럼 1을 넣어도 똑같이 뭐의 제곱이 되려면 3의 제곱이 되려면 당연히 k 플러스 얼마여야 돼. 당연히 2여야지 라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할 수도. 이제 평행이동이 막 너무 번거로우면 당연히 3의 제곱부터 7의 제곱까지지 뭐 라고 하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전개를 한 다음에 공식 정의해보자. 시그마 1에서부터 5까지 k의 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4입니다. 자, 그래서 1로 올라올게. 자, 그러면 불러보자. 강민준이 k제곱 공식 6분의 뭐뭐뭐 5, 6, 11 플러스 4 곱하기 승원 해줘. 왜? 뭐 어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시키는지를 몰라? 아니면 수업을 못 따라서? 아니면 진짜 이 K공식을 몰라? K공식을? 저기서 한 건 뭔데요? 그럼 저 쓴 건 뭔데요? 당연히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빨리 기억을 꺼내시라고 내가 칠판에서 수업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안 들을 거면 여기 오지 마. 이렇게 분위기 턱 가라앉게 만들고 나 이렇게 나쁜 소리 하게 만들고 할 거면 여기 오지 마요.
당연히 다 까먹었으니까 복습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복습했으면 딱, 아, 맞다, 저거였지. 또는 책에 있는 거 보면서 딱 리마인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모르는데요 하고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이게. 그 태도를 좀 바꿔. 그딴 식으로 하면 뭐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아무것도 못 할 거야.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 해주자. 상여가 뭐냐?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면 되니? 20. 뭐 당연히 계산하고 나면 똑같이 135 나올 테니까 여기서부터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시작이 1이 아니면 반드시 시작을 1로 잘 맞춰보자. 오케이. 자, 비슷한 이야기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야기.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AK. 다른 말로 이건 원래 우리가 했었던 SN이라고 볼 수 있겠지. 얘는 당연히 N에 관한 함수다라는 이야기. 우리 맨 첫 번째 시간에 했었지. 얘들아, 수열은 함수다. Yes or no? Yes. 어떤 함수였지, 동서가? 환장하겠구만. 그냥 일반적으로 수열을 물어본 거야. 수열은 어떠어떠한 함수다 라고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었지. 힌트를 주면 수열에는 1.1, 1.5, 파이, 루트 이런 거 못 집어넣어. 뭐만 집어넣을 수 있어? 호호, 판타스틱하네 진짜. 1.1, 아우, 야, 모르겠다. 수현아, 수열은 어떤 함수입니까? 방금 힌트를 다 줬어. 뭐밖에 못 집어넣으니까. 아, 씨발, 마라탕이나 먹고 자버릴까, 그냥 나. 뭐밖에 못 집어넣냐? 자연수밖에 못 집어넣어. 그 집어넣는다가 정의역 애들이었잖아. 정의역이 무슨? 자연수인 수열. 아, 나도 말리네, 이제. 함수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얘기랑 똑같아. 모든 수열은 다 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 A의 n이 n 플러스 1이야. 그럼 A의 2n은 당연히 우리가 함수 fx가 x 플러스 1일 때 f의 2x를 구했던 그 방법처럼 n자리가 2n으로 바뀌면 되니까 2n 플러스 1이지 뭐. 랑 똑같아. 이게 s에도 똑같다고. sn이 만약에 n이에요. 그럼 s의 2n은 2n인 거야. 맞죠? 자,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저 공식들도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 공식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었던 것에서 요 n이 아니라 2n이면 2n 쓰면 되는 거고 지금처럼 네모면 네모 쓰면 되는 거지 뭐. 그치? n 플러스 1이면 n 더하기 1, n 더하기 1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이거는 제곱이랑 세제곱 공식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예시로 한번 가보자. 뭐 주구장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예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들아,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의 K. 수현이가 해줘. 뭐 곱하기 뭐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K의 제곱 수연이가 한번 해볼까? 일단 6분의 그렇지. 그치. 맨 처음에 그냥 요거 쓰고 1 더한 거 쓰고 2이 더한 거 쓰고 순으로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마지막에 시그마 K가 1부터 2n까지의 K의 세제곱을 은서가 해주세요. 뭐의 완전 제곱이면 될까? 2분의 그렇지. n자리가 모두 2n으로 바뀐 거다. 로만 하시면 된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처럼 그냥 당연히 기억해가지고 써먹으시면 된다.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이제 기본적인 K공식에 대한 이야기는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 바로 소거형 시그마였지.
자, 일단 소거형이라는 게 뭔지부터 가볍게 리마인드를 해볼게.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고 하는 게 낫겠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의 K 플러스의 1 마이너스 A의 K. 자, 시그마라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기호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쭉 나열하기 싫어서 쓴 것뿐이다. 그러니 보자마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일단 뭐 해보라고? 전개를 해보시라고. 그래서 해보자고. 지후야 이거 1 집어넣으면 뭐 빼기 뭐임? A2 빼기 A1임. 2 집어넣으면 뭐임? 조금 더 목소리 크게 한 다음에 세 번째 줄까지 불러주세요. 뭐 빼기 뭐임? 벌써 눈치가 까질 거예요. 자, 그래서 쭉쭉쭉쭉 하고 맨 마지막만 써볼게. 이서가 맨 마지막은 뭐 빼기 뭐야? 조심해서 잘 대답해봐. 자, 이렇게 될 거고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는 다 느껴졌을 거야. A2-A2가 대각선으로 죽어. A3-A3이 죽어. A4 죽겠지. 대각선으로 다 죽겠지. 그러면 지금 요 녀석 살아남았고 부호 신경 써야 돼. 이렇게가 살아남았으니 얘는 최종적으로 A의 N 플러스의 1 마이너스의 A의 1이었다. 이런 거였잖아, 그지? 이렇게 지워지는 것들을 소거형 이렇게 부릅니다. 자, 조금 더 연습해볼게.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A의 K 플러스의 2 빼기 A의 K예요. 아,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 나 몇 줄 좀 써봐야겠어. 동준아, 첫 번째 줄, 맨 첫 항, 1 집어넣으면 뭐 빼기 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A3.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가볼게. 자, 그러면 맨 마지막 줄. N은 뭐가 있냐? 은서, 맨 마지막 줄. A의 N. 자, 수현아, 요거 하나 전 불러줘. 맨 끝에 하나 전. 요렇게 되겠지. 자,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 자, A3이 바로 앞이랑 지워지는 게 아니고 조금 멀리긴 하네. 얘랑 이렇게 지워지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얘 바로 밑에는 1, 2, 3, 4가 있었을 테니까 얘가 이렇게 지워지겠고. 그런 식으로 지워지면 얘도 이런 식으로 점점 지워져 나가겠네. 자, 그랬을 때 동서가 A1 하고 A2는 삭제가 돼, 안 돼? 안 되겠네. 이렇게 두 마리가 살아남았네. 자, 뒤쪽 보자. N 플러스 2가 있거든. 야, 이쪽에 N 플러스 2 있어? 없어. N까지밖에 없거든. 여기 N 플러스 1인데 이쪽에 N 플러스 1 있어? 없어. N까지밖에 없거든. 그러면 지워지는 건 요렇게 하고 이렇게까지만 이런 식으로 지워지겠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살았다. 자, 정리해보시면 결국 얘는 제일 큰 거 N 플러스 2, 그 다음이 N 플러스의 1, 그 다음에 앞쪽에 마이너스 A2하고 A의 1, 요렇게 살아남았었네. 맞냐? 이런 식으로 지워지는 게 소거형이었잖아. 자, 방금 예시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자, 소거형의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 맨 앞쪽하고 맨 뒤쪽에 살아남아있는 항, 생존항이라고 부를게. 얘의 개수가 뭐 하겠니? 하나하나, 두 개, 같다. 이거는 무조건의 성질이니까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될 거야. 맞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를 보면 1하고 N, 1 집어넣었을 때 2하고 1, 그 중에 제일 작은 1이 살아남았어. 반대로 N을 대입했을 땐 제일 큰 N 플러스 1이 살아남았음. 얘는 1 대입했을 때 제일 작은 쪽에서 1, 2 살아남았고 N을 대입했을 때 제일 큰 N 플러스 2 쪽에서 하나, 둘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가장 작은 수랑 가장 큰 수가 생존을 하겠네. 이해되나?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예시니까 딱 책에도 있는 예시니까 지우고 정리하고,
이 얘기를 좀 하자. 얘들아, 그럼 보자마자 결국 소고형은 이거 소고형이네 라는 게 파악이 되자마자 두 개만 생각하면 돼. 앞뒤로 살아남는 건 똑같을 테니까 한 개씩 살까, 두 개씩 살까, 세 개씩 살까만 보면 되고, 그게 결정되면 하나가 살아. 오케이, 그럼 1하고 제일 큰 거겠지. 두 개 살아. 1, 2하고 제일 큰 둘이겠지. 1, 2, 3랑 세 개겠지. 하면 끝난단 말이야.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몇 개 살지를 파악해야 되겠지. 그 몇 개 살지 파악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의 2K 플러스의 2에서 A의 2K를 한번 빼볼게요. 이거랑 비교해 볼 거는 아까 했었던 이겁니다. K가 1에서부터 N까지 A의 K 플러스의 1 마이너스 A의 K. 자, 방금 썼고 지운 거니까 이거 바로 대답해 볼래? 몇 개 살아남았더라 이거? 한 개씩 살아남았었음. 그럼 제일 큰 거 누구 살고? A의 N 플러스 1 살고,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뭐 살더라? A의 1 살았었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 오케이. 이거 얼마 차이나? 1 차이나요. 1 차이. 그랬을 때 하나씩 살았습니다. 기억해두고 한번 이거 가볼게. 자, 지호야, 첫 번째 줄 이거 뭐 빼기 뭡니까? A4 빼기 A2. 두 번째 줄. 자, 몇 개 살지는 솔직히 앞에 두세 개만 써보면 알아. 보자마자 벌써 4, 4가 지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6, 6이 지워지겠네. 그러면 굳이 끝에까지 갈 필요 없이 앞에 한 놈 살았으니 뒤에도 몇 놈 살 것이다. 한 놈 살 것이다. 그러면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 살겠네. N 넣었을 때 제일 큰 거 뭐 살아? A의 2N 플러스 2가 살고 맨 뒤에는 2가 살아. 얘도 몇 개씩 살았네. 한 개씩 살았네. 근데 요 A, 2K하고 2K 플러스 1 인덱스 차이는 얼마야? 그치? 인덱스 차이는 2 차이가 나. 그래서 여기서 너네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 앞뒤로 몇 개 살아남을지는 오케이. 생존항의 수는 인덱스의 값의 차이가 아니고 칸수 차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 무슨 말인지 봅시다. 인덱스라는 건 뭐냐면 요 밑에 있는 첨자를 얘기한다고 했었어. 자, 얘는 차이가 1 나고 얘는 차이가 2 나. 근데 똑같이 결과는 하나씩 살았어. 그 본질은 뭐냐면 칸수 차이가 똑같기 때문이야. 뭔 말이냐? 얘네들 숫자 2 차이 나잖아. 근데 요 2K 플러스 2K 마치 등차 수열처럼 생각해봐. K가 1씩 커지면 요 값은 얼마씩 커져? 2씩 커진단 말이야. 그 말은 2 차이 나는 걸 내가 한 발자국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길이가 2여도 내 한 발자국이니까 한 칸 차이밖에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씩밖에 안 살아. 뭐 얘도 당연한 얘기자. K가 값이 1 차이 나. 근데 앞에 있는 개수를 보니까 1이야. 얘 1씩밖에 안 커져. 1을 한 발자국이 가니까 한 칸 차이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숫자 2 차이 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는 칸수로 치면 한 칸 차이예요. 얘네도 1 차이 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칸수로 치면 한 칸 차이다. 오케이? 이거를 인지하면 되게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아까 했던 예시인데요. A의 K 플러스 2 마이너스의 A의 K. 얘는 숫자 얼마 차이나? 숫자 2 차이나. 근데 K 플러스 2 개수가 1이야. 그 말은 K가 1 커질 때마다 이 숫자들 얼마씩밖에 안 커져? 1씩밖에 안 커지지. 그럼 2cm를 1 메꾸려면 몇 칸이 필요해? 2칸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건 2칸 차이가 나네. 앞뒤로 몇 개 산다? 2개 살았던 경험이 있지 방금. 됐어요? 그러면 은서가 슬슬 지금 졸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은서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앞뒤로 몇 개 살게? 얘들아 숫자 차이 얼마 나니? 3나. 근데 3K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나 바뀔 때마다 3씩 커질 수 있어. 그럼 아무리 3cm여도 내 한 발자국이 3cm야. 이거 몇 칸 차이야?
한 칸 차이. 앞뒤로 하나씩만 살 거야. 한번 해볼까? 제일 큰 거 누구 살겠니, 연서야? 맨 끝에 제일 작은 거 누구 살겠냐? 2가 살겠지. 됐음? 자, 이런 식으로 칸수 차이를 세가지고 빠르게 앞뒤 소고항의 개수를 찾아내자 라는 겁니다. 됐음? 오케이.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자, 분수꼴 소고형. 자, 여기서 우리 고1에 대한 리마인드가 필요하다. 바로 부분분수요. 얘들아, 부분분수 언제 처음 배우냐? 고1 수학에서. 아마 꽤 최근인 걸로 알거든? 야, 분수식이라는 건 원래 수학에선 없는 말이고 그런 거 무슨 식이라 부르지? 오, 맞아. 지호야, 뭐라고? 유리식이라고 부르지. 자, 언제 배우겠니? 유리함수 배울 때 유리함수 전에 유리식 먼저 배우잖아. 그때 우리 부분분수라는 거 배웠었어요. 자, 부분분수라는 게 뭐냐면 풀네임은 부분분수 분해야. 분해, 쪼개겠다는 뜻이거든.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A 곱하기 B분의 1을 뭔가 빼기 뭔가 이렇게 쪼개는 거였어. 동서가 AB분의 1 쪼개는 그 공식 기억하냐? 자, 스탑. 잘했어. 정확하게 잘 외웠거든. B 빼기 A분의 1과로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에요. 근데 제가 방금 하는 이유가 뭐야? 암기하다 보니까 잠깐만. B 빼기 A분의 1이었나? A 빼기 B분의 1인가? 심지어 뒤는 A분의 1 빼기 이게 헷갈렸을 거야, 너도. 오케이? 다시 한번 말할게. 고1 때 부분분수 분해를 공식처럼, 자, 얘들아, 이거는 B-A분의 1 괄호 A분의 1 빼기 B분의 1입니다 라고 공식처럼 암기를 강요받았다면 다 잊어먹으세요. 절대로 이건 공식이 아니야. 아무도 외울 필요가 없는 식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항등식의 개수 맞추기라는 느낌으로 가면 돼. 즉 무슨 말이냐면 좀 속된 말로 똥 싼 다음에 닦으면 돼요. 사건을 저지르고 치우면 돼. 봐봐. 그냥 오늘은 갑자기 내가 이거를 A분의 1이랑 B분의 1의 덧셈으로 찍고 싶어. 뭐 그런 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질러. 그리고 천천히 통분해봐. 승원아, 이거 거꾸로 통분하면 분자에 뭐 더하기 뭐가 생겨보냐? 통분도 못하면 안 돼. 그래, B 더하기 A가 생기겠지. 근데 원래 분자에 있어 없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거 없애주면 되지. 하고 뒷수습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공식 배울 때는 그치, 방금 동석이도 외운 것처럼 이렇게 얘를 먼저 앞에다가 질러놓고 이렇게 쓰니까 마치 공식처럼 느껴지는 건데 당연한 얘기 아니냐? 봐봐. 나는 오늘 그냥 갑자기 A분의 1하고 B분의 1 뺄셈으로 뺏고 싶네. 질러, 싸, 그 다음에 닦어. 통분하면 분자가 뭐가 되어버리지, 홍민? 아니, 이걸 통분하시라고, 통분. 통분하면 분자가 당연히 분모는 A, B분해가 될 거고 분자가 뭐가 되냐고. 니 팔 빼고 허리 똑바로 세워, 이 새끼야. B-A가 생겨. 근데 그딴 거 원래 없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분의 1로 B-A분의 1로 막아주면 되는 것 뿐이야. 대단한 게 아니라고. 근데 이걸 막 이거분의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오케이? 전혀 쫄 필요가 없었던 거야, 동서가. 그러면 나는 오늘은 기분이 이건데 그럼 어떡할게요? 당연히 거꾸로 통분했을 때 생각하면 이러면 되는 거지. 또는 미친 짓 같긴 하지만 나는 오늘은 갑자기 A분의 1 빼기 1로 하고 싶은 걸 하고 해봐요. B-1분의 1이지 뭐. A, B로 통분하면 B 나오니까. 이게 다 부분분수 분해야. 공식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앞으로 부분분수분의 공식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 공식으로는 못 외웠고요. 그냥 일단 해놓고 뒤에 맞추면 돼가지고 안 외웠어요. 라고 대답해 주는 게 진짜 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음?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 5개, 4가지 다 맞는 거긴 하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지금 뭐 하고 싶어? 소고 하고 싶으니까 더 셈이면 아까처럼 이렇게 나열했을 때 다 플러스면 지울 수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2번째를 자주 쓸 뿐인 겁니다. 오케이? 이것만이 정답인 건 아니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질러. a분의 1 빼기 b분의 1 질러놓고 그 다음에 뒷수습 잘하지 뭐. b 빼기 a분의 1의 방식으로 써가지고 이 부분을 슉슉샥샥을 해보자. 이게 부분분수 분해 뭐 이런 거였었습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분수 분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의 k 곱하기 a의 k 플러스의 1 분의 a의 k 플러스의 1 마이너스 ak 같은 걸 보자. 겉보기에는 되게 복잡해서 무서워 보이지만 분모가 곱셈이니까 대충 약분하는 느낌으로 한번 불러보자. 수현이도 지금 눈이 감기기 시작하거든. 약분해봐. 그냥 이렇게 하트 하면 돼. 이게 이거 곱하기고 이거 빼기 이거니까 이렇게 약분 한 번, 이렇게 약분 한 번으로 쪼개보자 이거야. 자답게서 아무것도 모르죠? ak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뒤쪽은 약분하면 뭐가 남겠냐? a의 k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남겠지. 그럼 보자마자 몇 칸 차이 나네? 한 칸 차이 나네. 앞뒤로 몇 개씩 살겠네? 한 개씩 살겠네. 제일 작은 게 살면 맨 뒤에는 제일 큰 게 살겠네. 그럼 제일 작은 새끼는 1 집어넣었을 때 1, 2, 1, 2, 1이 제일 작아. a 1분의 1이겠네. 빼기 n 집어넣으면 더 큰 거니까 뭐 살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맞냐?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일부러 너네 더 힘들게 하려고 A라는 일반화된 걸로 일부러 더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저 부분이 식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AK 플러스 2 분의 A의 K 플러스 2 빼기 AK. 수연아, 이번엔 네가 약분해봐. 자, 그럼 수현아, 이거 몇 칸 차이나? 2칸. 왜? 숫자가 2 차이 나는데 얘는 1씩밖에 안 커지니까 2스텝이 필요해. 2칸 차이나. 앞뒤로 몇 개 산다고? 2개씩 살 거라고. 자, 이석 불러보자. 누구누구 살려 앞에? 아, 진짜 빠르게 못하겠어. 그럼 생각해보자. K가 1이면 1, 3 더 작은 게 뭐야? 1이 제일 작아. 근데 그 친구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당연히 그거 따라서 제일 작은 A1분의 1 살면 돼. 근데 또 몇 개씩 산다고? 그러면 하나 더 그 다음 새끼 누구겠냐? 아니지. 작은 것 쪽 살면 큰 쪽 산다고. 좀 규칙성을 느껴봐. 작은 애들끼리는 다 부호가 똑같았어. 큰 애들끼리도 큰 애들끼리 부호가 똑같아. 여기 보시면 1, 3. 그래서 내가 자꾸 1, 3, 1, 3 이렇게 계속 떠들어 주잖아. 1, 3, 1, 3 중에 더 작은 거 1. 얘가 살겠네. 근데 앞에가 플러스네. 플러스 A1분의 1. 근데 두 마리 산다며. 그럼 그 다음에 누구 살겠어? 이 다음 친구 A2분의 1 살겠다고. 그럼 뒤쪽을 해보자, 이서가. N 집어넣으면 N 플러스 2, N 플러스 2. 더, 아까 제일 작은 거였으니까 제일 큰 거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맨 뒤에 뭐가 살겠니? 목소리 자신있게 크게 말하시면 돼요. AN 플러스 2분의 1 살 거야. 근데 앞뒤로 몇 개씩 살 거라고. 그럼 하나 안에 들어간 것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구야? A에. 그래, 요렇게 하면 된다고. 오케이? 됐나? 자, 이렇게 일반화된 표현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뭐 대부분의 쉬운 문제는 실제로 숫자로 주어지겠지. 숫자로 한번 연습해 볼게. 자, 시그마 1에서부터 10까지 2k-의 1 곱하기 2k 플러스의 1 분의 1. 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부분분수 더 이상 쫄지 말라고. 그냥 네가 마음에 들게 그냥 아무렇게나 찢어요. 즉, 얘를 앞에 쓸까? 얘를 앞에 썼어야 되나? 고민하지 말라고. 그냥 그건 몰라. 그냥 앞에 있으니까 앞에 쓸래. 뭐 뒤에 있으니까 뒤에 쓰지 뭐. 심지어 여기를 플러스로 해도 틀린 부분분수 변형은 아니긴 해.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건 거꾸로 통분하면 뭐가 돼버려? 분자가. 덧셈이면 거꾸로 통분했을 때 분자에 뭐가 생겨? 4K가 생겨. 그럼 그거 막으려고 몇 분의 1이 필요한데? 4K분의 1이 필요한데, 그러면 막 얘도 지금 4분의 1 소고형이 안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소고형을 할 때는 당연히 덧셈보다는 뺄셈이 유리하다라는 거지. 자, 얘를 뺄셈 해보면 분자에 뭐 생겨? 2가 생겨. 그럼 몇 분의 1로 막아주면 돼? 2분의 1로 막아주면 돼. 근데 갑자기 어떤 친구는 나는 그냥 플러스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나 얘 앞에 썼는데 큰일 나나? 해보자. 그럼 분자에 뭐 생겨? 마이너스 2가 생겨. 그럼 뭘로 막아주면 될 뿐? 마이너스 2분의 1로 막아주면 될 뿐. 쫄 필요 없다고 일단 지르고 수습하시면 돼. 자, 그 다음 얘네 숫자 얼마 차이나? 2 차이나. 근데 2K니까 한 번 갈 때마다 얼마씩 커져? 2씩 커져요. 그럼 이건 몇 칸 차이야? 한 칸 차이야. 그러니까 민준아 앞뒤로 몇 개 살아? 한 개씩. 그러면 해봅시다.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건 개수니까 빼주고. 자, 1이면 3하고 1, 3하고 1이야. 제일 뭐 한 거 살 거야? 작은 거 살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1 대입했을 땐 뭐가 살겠니? 부호까지 똑바로 말해봐. 인내심 테스트 하나 너네가 나를 제일 작은 거 산다며. 납득까지 했잖아 지금. 1하고 3인데 왜 3이 제일 작니? 아니잖아. 무조건 앞에가 산다고 기억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크다 작다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앞이 아니야. 크다 작다. 1, 3, 1, 3. 제일 작은 거 살아야 되니까 1이 살아야 돼. 그럼 뭐 어떻게 살면 돼? 부호까지 생각해봐. 마이너스 1분의 1이겠지. 그 다음 10이 들어가면 21, 19, 21, 19. 누가 살아야겠니? 부호까지 생각하면서 그럼 플러스 플러스만 어떻게 되는 거야? 몇 분의 1이야? 이렇게 되면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치? 좋아요. 그 다음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보자. 분명히 이건 너네 좀 이따가 워크북에서 풀 때 못할 거라서 KK 플러스의 1, K 플러스의 2까지 해볼게요. 자, 얘를 어떻게 찢어보면 될까? 당연히 이제 슬슬 우리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결국은 찢기는 마음대로 다 찢어도 되지만 결국은 뭐가 되게끔? 소거가 되게끔 찢는 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소거가 되려면 결국은 얘네 둘이 영 상관이 없는 친구면 안 되고, 적당히 뭐 한 칸이면 한 칸, 두 칸이면 두 칸, 칸수 차이는 나더라도 생김새는 비슷하게 생겨야 된단 말이야. 그거를 염두에 두고 얘네를 어떤 두 덩어리로 찢으면 뭔가 좀 뭐 몇 칸 차이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세요. 이거 암기가 아니야. 너네가 여태까지 고민 안 하고 살아서 수학을 무서워할 뿐이야. 수현, 어떻게 해볼래? 틀려도 돼. 틀리면 또 해볼 거야. 바로 정답 아니어도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두 덩어리로만 쪼개봐. 뭐 어떻게 할 건지. 당연히 세 개니까 두 개 이렇게 나눠가지, 뭐 하나하나만 가지면 하나가 붕 뜨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 두 개로 가져가자. 근데 하나는 중복해서 하면 총 세 개가 딱 될 것 같거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볼까?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조금 들리게 그 다음. 오케이. 일단 이렇게 찢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소거형 하려면 여기는 부호를 뭘로 찢는 게 낫겠어, 일단. 마이너스 일단 찢기 낫겠고, 과연 이게 괜찮은 건지 이제 수습을 하러 가자. 거꾸로 통분해볼게. 그러면 얘는 K 플러스 2만 필요하지, 여기에. 얘는 뭐만 필요해? K만 필요하네. 딱 분자가 뭐 되네? 2가 되네. 그럼 몇 분의 1로 막아주면 되겠다? 2분의 1로 막아주면 되겠네. 당연히 이렇게 뒷수습하는 여기가 깔끔한 상수여야 깨끗하게 계산이 되겠지. 여기에 막 K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분수 분해는 실패한 부분분수 분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다른 걸 찾아보면 돼. 그래서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은서야, 몇 칸 차이 나겠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방식. 숫자 2 차이 나는데
이 식 커지네로는 더 이상 보기가 힘들어. 왜냐면 이제는 ak라는 식이 아니라 그냥 실제 함수식이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원래 k였던 걸 뭘로 바꿔줘야 얘가 되지? k 플러스 1인가? k 플러스 2인가를 생각하면 돼. 한 칸만 커지면 되지. k가 k 플러스 1만 되면 되잖아. 이거 몇 칸 차이 나는 거야? 한 칸 차이 나는 거라고. 앞뒤로 몇 개씩 살겠니? 하나씩 살겠지. 자, 그러면은 2분의 1 질러놓고. 자, 1 들어가면 여기는 1, 2, 얘는 2, 3. 1, 2, 1, 2, 2, 3, 2, 3. 홍민, 누가 살아야겠어요? 어머, 제일 작은 거 살자니까. 뭐지? 자객인가? 나를 화나게 하려는 자객을 심어놔, 누가? 제일 작은 거 살아야 된다고. 10 들어가면 10, 11. 숫자 대수 비교는 할 수 있잖아. 10, 11, 11, 12. 누가 커요? 제일 큰 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쪽이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11 곱하기 12분의 1.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필요하면 계산을 마저 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더 난이도 올린 예시 하나만 해볼까? 여기 지우고. 요거만 할 수 있으면 꽤 괜찮습니다. 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아니다. 그냥 숫자로 가자. n이 1에서부터 10까지 이런 거 해볼게. sk 곱하기 s의 k 플러스의 1 분의 a의 k 플러스 1 이런 거 한번 볼게. 일단 s라는 건 그 수열의 합, a들의 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일단 잘 모르겠고 일단 찢어놔 볼게. sk랑 s의 k 플러스 1을 찢어볼게. 그리고 거꾸로 통분해보자. 거꾸로 통분하면 분자에 뭐 빼기 뭐가 생겨? s의 k 플러스 1 빼기 s의 k. 그게 무슨 뜻이야? sk 플러스 1에서 sk 뺀 거 은서야, 잠결 말고 현실을 살아줘. 이거 무슨 뜻이야? 뭐야? 원래 이미 있네. 그 말은 더 이상 뒤에 어떤 보정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을 것이고. 홍민, 얘네 몇 칸 차이야? 한 칸 차이. 그럼 앞뒤로 몇 개 살겠어? 하나씩. 그러면 1 들어갑니다. 1, 2, 1, 2 중에 누가 살아야겠니? 1. S1분의 1. 10이 들어가면 10, 11, 10, 11. 제일 작은 거 살았으니까 제일 큰 거 살아야 돼. 누구 살겠니? 근데 부호는 당연히 이쪽이니까 뭐 따라와야 돼? 마이너스 S 11분의 1. 이렇게 되면 되겠죠. 오케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소고형 시그마였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3번을 얘기하고 싶은데 3번이 좀 실제로는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를 풀 때 필요한 테크닉이거든. 다음 페이지. 근데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가 고민이네요.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고난도 문제를 푸는 또 하나의 테크닉 같은 거를 알려드릴 거야. 봐봐, 우리 지금 계속 무슨 형 하고 있어? 슉슉샥샥? 소고형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워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웃한 두 항이 무슨 셈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지워지냐?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지워진단 말이야. 근데 간혹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an과 an 플러스의 1 이게 뭡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줄 때가 있어요. 얘는 지금 상상해봐. 덧셈이야. 세로로 쭉 써봐. 1 더하기 2, 2 더하기 3, 3 더하기 4, 4, 5 더 해봐. 뭐 지워질 게 있어요? 당연히 없지. 그래서 소거가 안 된단 말이야. 자, 이런 걸 내가 억지로 소거형으로 만들자 라는 테크닉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대단한 건 아니야. 봐봐. 다시 한번 나열해 볼게. 승모나 그냥 A, N에 1 집어넣은 것부터 한번 나열해 볼까? 맨 첫 번째 뭐가 돼? 플러스는
그 다음 2의 제곱이라고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그냥 이쪽에 앉으면 좋지 않을까? 그치? A의 3 더하기 A4는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뭐 예를 들어 10까지 가볼게요. A의 9 더하기 A의 10은 뭡니까? 9의 제곱. 자, 이채로 그냥 더해봤자 지워지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떤 억지를 부릴 거냐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교대로 걸기입니다. 뭔 말이냐? 첫 번째 줄은 그냥 가만히 냅둬 볼게. 가만히 냅둔다는 뜻은 플러스로 하겠다 이거야.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내가 마이너스를 걸어버릴게. 세 번째 줄에는 플러스를 걸고 쭉쭉쭉쭉 해볼게요. 나름의 규칙성을 찾아볼래? 내가 첫 번째랑 세 번째 이런 애들한테는 플러스를, 두 번째, 네 번째 같은 애한테 마이너스를 붙였거든. 동서가 A9 더하기 A10 이 마지막 줄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오케이. 왜? 홀수 앞에가 플러스네라는 단순한 규칙을 네가 발견했으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관찰할게. 더하기 A2인데 두 번째 줄은 빼기 A2야. 억지로 지금 소거 가능했지. 마이너스 A3인데 플러스 A3이야. 소거됐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가 소거. 그러면 살아남아있는 친구가 뭔지 봅시다. 좌변에 살아남아있는 거. 뭐 더하기 뭐가 사니? A1이랑 A10만 살았지. 부호는 앞에 플러스였고. 그러면 이제 우변도 볼 텐데 우변도 풀마 같이 걸어줘야 돼. 그러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플러스의 9의 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야. 자, 얘만 계산해보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뭔가 뭐가 보여?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 같은 게 보이지? 그러면 당연히 느낌이 와서 이거 몇 명씩 짝 지어주면 되겠구만. 2명씩 짝을 지어주면 되겠구만. 근데 수열의 합에서 꽤 자주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1부터 9까지니까 항 총 몇 개 있어요? 당연히 9개 있지. 근데 둘둘씩 짝을 지어야겠다고 우리 같이 공감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 분명 나중에 한 명이 남지. 그렇게 뭔가 2명씩 묶었을 때 한 명이 외톨이가 되는 경우에 대한 대처. 당연한 얘기인데 뒤쪽에 있는 큰 거 외톨이로 남길래 아니면 1 혼자 외톨이 남기고 나머지는 묶을래? 어느 쪽이 낫겠냐? 1 외톨이 만드는 게 훨씬 낫겠지. 뒤에 81 같은 거 혼자 남두는 것보다야. 오케이? 이 예시뿐만 아니라 자주 나옵니다. 뭔가 홀수를 둘둘씩 묶어서 더 해야 돼. 그러면 앞쪽에 있는 건 외톨이. 너 1이잖아. 쉽잖아. 나머지만 짝질게로 하는 게 훨씬 계산이 편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를 보자. 거꾸로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으로 봐야 되겠네. 계산하지 말고 합차니까 둘의 합은 얼마? 3 더하기 2. 둘의 차는 1. 그 말은 이거 그냥 2 더하기 3이랑 똑같네. 5의 제곱 빼기 4의 제곱. 합차 공식하면 둘의 차는 1. 합은 4 더하기 5. 그런 식으로 하면 마지막에 8, 9도 어떻게 되겠네? 8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겠네. 자, 1부터 9까지 합 아까 우리 복습했지 얼마니? 45. 그래서 A1 플러스 A10은 45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마지막 이야기 억지 소거형까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열의 합 배운 거 리마인드를 해보면 일단 당연히 빠르게 리마인드 할게. 시그마 안에 1차식 있다. 이거 그냥 무슨 수열로 보면 돼? 등차 수열로 보면 돼. 아니면 결국은 뭐 이딴 식이니까 등차 수열로 봐도 괜찮고 그냥 K공식으로 봐도 괜찮고. 그 다음 시그마 지수식 나오면 이거 무슨 수열의 합으로 받아들이자. 뭔가 거듭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등비 수열의 합으로 받아들이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것들은 시그마 K나 K제곱이나 K세제곱 같은 단순 공식이 있을 거다. 아니면 네 번째로 어떤 유형이 있을 거냐면 소거형이 있을 것이다.
크게 수열의 합은 대충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겠지. 맞나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문제를 풀어 가겠습니다. 쉬는 시간 후에 문제 쭉 풀게요.